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정선입니다. 제가 여름 개봉작 중 이 영화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추천드렸던 한국 영화가 있었습니다. 김래원 주연의 영화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 드디어 개봉을 했고 영화 속 이런 법에서 다르지 않을 수 없죠. 롱 리브 더 킹, 한국말로 하면 장수왕쯤 되려나요? 극장에서 내려가도 IPTV에서 오래오래 사랑받기를 응원하며 영화 속 이런 법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은 허윤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영화 소개해 주시죠. 생각지도 못한 장면에서 웃음보가 터지는 영화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입니다. 이것만 생신하면 먼저 가라. 우리 형님이 목포대교 버스 사고 난 데서 사람 구한 거 아니오? 이번 선거 선생님! 나 대신에 출마해요. 내가 확 변하려니까 좀 이쁘게 좀 봐주시오. 뭐 할까 겁나 태산이더만. 이거 맛있어. 너 뭐하는 놈이요? 뒤지는 줄 알았네. 나 지오관 장세출이요. 테마파크. 뭐야? 안 그래요, 여러분? 정치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 선거 때마다 방춘이가 최만수 일보잖아요. 딴지 거는 것들은 싹 다 갈아 마셔볼란게 세출이 그 X한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지. 선거 포기 안 하려니까 말리지 마시오. 만수한테 전해. 나 이제 가만 안 있는다고. 왜 선거에 나온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억울하지 않게 해야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밤에 대통령이셨는데. 이제 국정에 들어가자. 나 장세출이가 제대로 한번 해볼랍니다. 이 차가 작은 차가 아닌데 우돌 회사가 뭔 씨름 회사냐? 아까 말씀하실 때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웃음 포인트가 있었다, 빵 터졌다 하셨는데 어떤 면이 그러셨어요? 일단 김래원 씨가 주인공이라는 거 외에는 전혀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영화를 보러 갔고요. 근데 영화를 보는데 상당히 코믹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상황 설정을 통해서 빵빵 터지는 웃음이 특히 쿠키 영상이라고 그러죠. 영화가 끝나고 난 뒤에 나오는 영상에서 김동률의 노래와 함께 나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압권이었는데요. 조폭 두목이 개과천선에서 국회의원이 된다, 정치인이 된다. 이 스토리는 좀 진부했습니다. 영화에도 많이 나왔고요. 특히 이 작품이 웹툰 기반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이제 자연스럽게 좀 처리가 그 웹툰에서는 자연스럽게 처리된 것 같은데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담다 보니까 좀 개연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 장세출이라는 인물이 여성 변호사죠. 여성 변호사가 머리를 매만지고 그리고 굉장히 그 농성 현장에서 당찬 모습을 보이는 거에 그쵸. 반해서 누가 깡패야? 니들이 깡패야? 부끄러운 줄을 알아. 그 목포에 굉장히 큰 조직의 우두머리 자리를 이제 내려놓고요. 그쵸. 내려놓고 좋은 사람이 되겠다면 이제 정치인이 되겠다고 한 건데 개연성이 없는 거죠. 왜 그 여성을 그만큼 자기의 그 지위를 포기할 만큼 좋아했으며 또 어떻게 보면 이 정치인이라는 거는 또 다른 나쁜 길일 수가 있거든요. 뭐 조폭 같은 정치인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굳이 택한 게 왜 정치인인지 그 점에 대한 설명도 좀 부족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사실 멜로 영화로 봤어요. 여기 뭐 정치도 있고 액션도 있고 뭐 그래요. 정치 드라마일 수도 있고 조폭 액션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건 멜로야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실 이거 나만 여자라 이렇게 보나 했는데 김래원 씨 인터뷰 해봤더니 김래원 씨가 이거를 정통 멜로로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오, 저 짝이랑 사귀는 거예요? 아니요. 혼자 저러는 거예요, 혼자. 왜 자꾸 얼정돼요? 소연 씨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데. 그리고 강 감독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 감독이 너무 반가워하더래요. 왜 그러냐면 많은 뭐 투자사를 비롯해서 영화 관계자들이 다 조폭 액션으로 봤다는 거죠. 근데
김내연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만약에 조폭 액션을 봤으면 강 감독은 그 첫 단추가 잘 안 끼워지는 거니까 그거부터 나한테 이거 멜로야 설득을 해서 작업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짠 둘 다 멜로로 봐서 좀 뭐 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도시와는 장르부터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이 장세출이라는 인물의 성장기를 그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달이긴 하지만은 따뜻하고 정직한 마음씨를 갖고 있는 그 인물의 이야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 왜 멜로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말씀하셨잖아요. 여자한테 반해가지고 그 여자가 사람이 되세요? 좋은 사람 되겠다고 막 사람이 막 변해요. 여자들은 사실 나를 위해서 그가 변하려고 한다? 야 이거 거의 저는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봤기 때문에 진짜 정통 멜로다. 내가 원하는 그 남자가 거기에 있었고 그게 김내연이었습니다. 선거가 장난 같아요 지금? 선거 포기 안 하려니까 말리지 마시오. 나한테만 그럼 솔직했어야죠. 막장으로 가는 거지. 그 깡패 새끼 지금 어딨어? 이 장세출이 국회로 보내주시오. 영화 초반에 보면 이 어떤 이제 상가 내 시장에 점포를 뺏길 위기에 놓인 상인들의 그 농성을 돕는 변호사인데 그런다고 막 빨갱이라는 말을 들어요. 이게 빨갱이? 이거 말하자면 종북이란 뜻인지 이런 것도 좀 약간 명예훼손 같은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닐까요? 예, 흔히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 명예훼손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때 사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 원지다 씨가 빨갱이인데 뭐 예를 들면 뭐 김정은이 내린 뭐 교지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빨갱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침에 따라서 네. 이 농성 현장에서 뭐 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빨갱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영화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예훼손이 성립되긴 어렵고 대신 이 원진아 씨의 인격을 경멸하는 의사 표시를 했다라는 점을 토대로 이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수가 있고요. 모욕죄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아니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모욕죄군요. 이 영화에서 보면 이 쇼핑센터 아주 고층의 쇼핑센터 이제 세운다고 이 시장 상가를 막 다 철거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걸 그 상인들을 막겠다고 용역을 물려와라. 누가 깡패야? 니들이 깡패야. 부끄러운 줄을 알아. 이 건설 회사의 회장이 용역을 쓰는데 이거는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마 합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20년, 30년 전에는 이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용역업체 직원들이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TV 자료 화면으로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 이런 법들에 따라서 이 철거 자체가 좀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영화상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법원에서 강제 집행에 관련된 결정문을 받았거든요. 법원에서 한번 정당성을 받은 이 뭐 철거 뭐 허가받은 철거 업체라 사실 이 과정이 뭐 위법하거나 뭐 불법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뭐 이 그 용역의 장세출 김내연이 어떤 수장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공이 하는 일이 합법이라니까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거 이제 보면 이 용역을 쓴 사람이 이스트개발의 회장이지만 그 뒤에서 또 사주한 거는 최만수 국회의원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용역을 써야 되나?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뭐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 뭐 이런 걸로는 좀 이렇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나요?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이 뭐 건설사 혹은 이 뭐 사업주 시행자라고 그러죠. 시행자가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공사 방해를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됩니다. 하나는 내가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신청을 했을 때 꼭 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공사 방해 금지라는 거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권리 자체는 인정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필요성을 말씀을 드릴 때
이 공사라는 것은 그 예정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공사가 지연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뭐 이자, 왜냐면 자기 돈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보통 대출을 받거든요. 그러면 대출에 따른 이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재반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권리와 필요성 자체가 인정이 두 가지가 인정이 되면 이제 법원에서 받아줍니다. 근데 거기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어느 분이 오더니 여기 우리 농성하면 하루 50만 원씩 내야 된대. 그러니까 상인들이 지금 장사도 못 하고 있는데 하루 50만 원씩?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농성을 중단해요. 근데 현실에서도 이렇게 정말 하루 막 50만 원씩 내고 이래야 돼요? 예, 실제로 간접 강제라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뭐 50만 원 이상 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몇백만 원씩 부과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보면 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면 네. 뭐 얼마를 뭐 1,000만 원을 지급해라라고 하면서 끝에 이렇게 간접 강제가 따라붙는 경우가 있는데 아하. 실무적으로는 손해배상금보다도 이 간접 강제 조항 때문에 네. 그 이행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뭐 손해배상 몇 천만 원 하라고 그래도 이건 뭐 2심 가고 3심 가고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이 간접 강제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 예에서 이제 아실 수 있듯이 한 달이면 50만 원씩 한 달이면 1,5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눈더미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그러네요. 1년이면 뭐 1억 8천이 되는 건가요? 그러네요. 뭐 무시무시한 돈이 되기 때문에 이 간접 강제 조항이 실제로 채무의 이행을 하게끔 강제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돈 때문에도 농성 참 오래 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 자, 이 생색냈던 최만수 의원 나오려니까. 전화하려고 서랍을 여는데 한 5-6개가 있어요. 이걸 뭐 본인 명의로 5-6개 물론 뭐 개통할 수도 있지만 이게 뭔가 구린 일에 쓰려고 개통한 거니까 아무래도 대포폰이지 않을까 싶은데 국회의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렇게 대포폰을 쓰는 것도 좀 뭔가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죠. 먼저 이제 대포폰이 뭔지를 좀 살펴보면 네. 대포폰은 실제로 사용하는 전화기를 사용하는 사람과 그 전화기의 명의자가 네. 다른 건데요. 보통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자기 신분을 숨기거나 아니면 은밀한 목적으로 이제 그렇죠. 대포폰을 사용을 하는데 대포폰을 실제로 대포폰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네. 대포폰 사용자를 처벌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포폰의 명의만을 빌리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내가 이제 개설을 해서 대포폰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개설한 대포폰을 내가 이제 빌리는 건데요. 네. 이 양자가 조금 이제 처벌 조항이 좀 다릅니다. 일단 남의 대포폰을 사용할 때에는 네. 전기통신사업법 32조의 4 이 규정으로 처벌을 받고요.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될 수 있는데 대포폰을 만들어서 주게 되면 이것은 전기통신사업법 30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양자가 처벌 조항이 조금 다릅니다. 처벌 수준이요. 그렇군요. 근데 사용하는 게 더 뭔가 세게 받네요. 3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다른 사람의 대포폰을 빌려서 사용할 경우에는 더 처벌 와. 강도가 셉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대포폰 쓰는 최만수 의원이 진성규, 조강춘이죠. 이 또 다른 김내원 아닌 또 다른 조폭보스한테 황보윤이라는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가해를 하라고 해를 끼치라고 지시를 해요. 나가 이번엔 뭘 해야 되는 것인데? 너 잘하는 거 있잖아. 서민들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선생이 있는데 사실 시민들의 추앙을 받거든요. 이 사람이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하니까 좀 치워줘 이거죠. 근데 이제 이 진성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린치를 가하는데 장세춘이 나타나서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뭔가 이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거 나쁜 죄를 저지르는 것 같거든요. 이거 뭔가 남한테 이렇게 린치 가하는 거 이거 어떤 죄목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그 밤에 차에서 여러 명이 내려서 황보윤을 칼로 찔렀습니다.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의 미수로 처벌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최만수죠. 네. 예, 최만수의 죄가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인데 사실 이 조광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범행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황보윤의 그쵸. 위해를 가려는 생각이 없었는데 그쵸. 최만수가 이 조광춘을 어떻게 보면 부추겨서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했단 말입니다. 그쵸. 이 상황에서 최만수가 조광춘이 저질렀던 살인 미수죄의 교사범이 되는지가 이제 문제인데요. 사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최만수는 말하죠. 너의 특기를 살려. 그래서 이제 두드러 맞고 생각을 할 때 나의 특기를 이런 식으로 발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밤에 차를 몰래 타고 가서 이제 황보윤에 대해서 테러를 했는데요. 최만수는 전혀 그죠. 죽여 죽이라.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최만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실 국회의원이 그쵸. 되는 게 목적이지 황보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황보윤을 죽이게 되면 지금 선거가 그쵸. 코앞인데 더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거 운동만 못하게 하게끔 폭행 정도만 해라. 이런 뜻으로 네 특기를 살려라. 당신의 특기를 살려라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조광춘은 살인미수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형법상 여기에서 도대체 폭행죄의 교사범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살인미수죄의 교사범으로 그쵸. 처리를 할 것인지를 놓고 형법상 착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차고. 예, 착오라는 건 이제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뭘 착각을 했냐면 폭행을 교사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살인 미수죄를 저질렀을 때 교사한 사람한테 폭행의 교사범으로 처벌을 할 건지 아니면 살인 미수죄의 교사범까지 처벌을 할 건지인데 양자를 나누는 기준은 예견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교사를 한 사람이 예견 가능했을 때는 그 더 중한 범죄를 교사했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최만수 같은 경우는 전혀 황보윤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폭행죄의 교사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그렇죠. 네, 네. 진석규 씨가 제가 살인 미수인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이제 최만수 의원이 폭행 교사범 정도면 좀 사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사실은 너의 특기라고 했는데 이 바로 진성규의 비밀을 최만수 의원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거잖아요. 야, 너 잘하는 거 있잖아. 근데 그 비밀이 12년 전에 진성규가 저지른 살인죄였어요. 그렇다면 그 특기란 말이 살인을 혹시 지칭한 거가 돼서 살인 미수죄의 교사범이 될 수는 없는 걸까요? 그렇죠.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예, 있군요. 왜냐하면 이 조광춘이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최만수는 알고 있었거든요. 12년 전에 그걸 약점으로 잡아서 지금 쥐락펴락하고 그쵸.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시켰을 때 그리고 그게 야간이고 뭐 밤에 뭐 경황 없는 상황에서는 살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네. 그 조폭들이잖아요. 그쵸. 조폭들에게 어떻게 보면 네 특기를 발휘해서 뭐 누군가를 처리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살인죄를 저지를 수도 있었다라는 예견 가능성이 존재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황보윤 선생이 피습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후보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진영에서는 대신해서 이 목포대교에서 시민을 구해서 영웅이 된 장세출, 김내원을 내보낸단 말이죠. 나 대신에 출마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언론 보도가 하나 나옵니다. 이 장세출 후보가 12년 전 사건, 얼마나 어떤 많은 살인 일들이 사건에 있었겠어요. 연루가 돼 있다. 근데 이거 사실 아니거든요. 이런 언론 보도 뭔가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 있지 않나요? 일단 뭐 성립할 수 있는 범죄는 뭐 명예훼손죄라든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돼 있는 이제 명예훼손 관련된 조항일 텐데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적용이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흑색 선전이 난무하게 될 경우에 네.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걸 두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를 보면 네. 이제 후보자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를 해서 뭐 당선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낙선을 시킬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이 있고요. 공직선거법 251조에는 후보자 비방죄라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그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를 해서 비방을 했을 경우에는 251조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만수 의원은 지금 이래저래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요거는 못 피해갈 것 같아요. 뭐냐면 영화에서 보면은 이 정치 자금, 후원금을 뭔가 이렇게 막 수천만 원, 수억 원 거액을 받았거든요. 요거는 처벌받겠죠. 아무리 정치인이 뭐 이 후원 자금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말이죠. 예,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이제 후원인이 후원회에 낼 수 있는 가장 큰 액수는 2천만 원이고요. 그것도 한 번에 2천만 원 내면 안 되고요. 한 후원회에 500만 원씩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만수에게 건네진 정치자금 중에 500만 원이 넘는 후원금은 사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 자금법 또 선거법이 현역인 사람한테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좀 더 설명해 주시면요.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사실 현역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뭐 하다못해 양로원, 동네 양로원에 찾아가서 본인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정치 신인들은 이런 행동을 못하게끔 법이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사무실 직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현역 의원들은 이제 쓸 수가 있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그 신인들은 뭐 이게 직원도 못 법으로 써요?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후원금이 가장 결정적으로 이 현역과 정치 신인을 좀 불합리하게 불공정 경쟁으로 좀 몰아넣는데요. 현역들은 평상시에도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선거가 없는 해에도 연간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1억 5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돈을 모금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모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허. 반면에 정치 신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비 후보 자격을 가졌을 때 1억 5천만 원만 모금을 할 수가 있고 그 기간도 이제 120일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년 동안 할 수 있는 그 현역에 비해서는 좀 짧은 기간에 1억 5천만 원, 액수도 적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역과 정치 신인 간 너무 불공정한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선거 없는 해에 1억 5천만 원씩이니까 4억 5천이에요. 선거 있는 해에 3억 원이니까 합하면 7억 5천만 원을 말하자면 합법적으로 이 현역 의원은 말하자면 후원받을 수 있는데 정치 신인은 그 해에 1억 5천 뿐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6억 원 차이가 나요. 선거 포기 안 하려니까 말리지 마시오. 정치인이 야 배짱이야 배짱. 요번엔 좀 조폭적으로 우리 진성규 씨 얘기 좀 그쪽으로 해볼게요. 아유 참 골칫거리죠. 이 짱구가 도박을 좋아하는데 이 민무제라는 배우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슬쩍 짱구 도박 좋아하는 거 아니까 이렇게 명함을 하나 줬어요. 이 짱구가 형 돈을 훔쳐가지고 몰래 또 그 도박장 가죠. 근데 거기서 돈을 잃고 그러다가 돈을 5천만 원을 또 빌려요. 불법 하우스장이 웬만해서 빌려주지 않을 텐데 사실은 이 장세출이 이 짱구가 도박 좋아하는 거 알아서 이 짱구를 이용해서 진성규 소재 파악하느라고 빌려줘서 함정을 파놓은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5천만 원 갚으라고 종용을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뭐 이 도박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이거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예,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갚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그렇죠. 예, 불법 원인급여는 영화에 나오는 이제 도박을 하기 위해서 빌린 돈이라든가 아니면 뭐 매춘의 대가로 건넨 돈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불법 원인급여라고 하는데요. 사실 불법 원인급여를 예를 들면 도박빚을 빌려준 사람은 어쨌거나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갚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법은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반환을 국가가 도와주지 않겠다. 그런 뜻에서 불법 원인급여는 이제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박빚을 빌리시면 뭐 당당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뭐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는 뭐 안 갚을 테니 뭐 알아서 해라라던가. 그쵸, 법적으로.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도박빚 마음대로 꿔야지 갚지 않아도 되겠다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현실에서 법보다 이 빚꿔준 자의 주먹이 좀 가깝고 내가 다친 다음에 그들이 법에 의해서 나한테 주먹 쓴 거 처벌 받아도 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도박은 하지도 마시길 바라고요. 자, 이 영화의 큰 틀이죠. 조폭이 국회의원 된다. 내가 말이오 한번 맘먹으면 지금 끝까지 가는 그런 놈이오. 사측이 국회로 보내주시오. 이게 현실에서도 가능할까요? 사실 뭐 조폭이 국회의원이 되지 말라라는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김두한 씨도 어떻게 보면 건달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여의도 요즘 보면 조폭보다 더 심한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싸움들도 잘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정말 나와서 누군가가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이제 뭐 다리에서 떨어지는 버스에 탄 승객을 구하는 그러면서 영웅이 돼버리면 그 슈퍼맨이 바로 그 형님이라고요. 목포 영웅이 된 소감이 어떻습니까? 홍길동 같은 기질이 있더라고. 사실 이분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전혀 뭐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알찬 영화 속 이런 법이다 싶은데요.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영화로 또 많은 다양한 법률 얘기 나눠보죠. 고맙습니다. 영화 맨인 블랙 4편이 개봉했습니다. 3편 이후 7년 만의 일인데요. 7년 새 큰 변화가 있었죠. 토미 리 존스, 윌 스미스 주인공에서 하차했고요. 새로운 얼굴들이 합류했는데 토르의 크리스 햄스워스. 야, 이렇게 잘생겼었나? 머리 자르고 검은 수트 입은 모습이 너무나 멋있다 놀라는 분들 많고요. 그의 파트너로 테사 톰슨이 등장하는데 흑인 여성입니다. 영화 대사에도 나오듯 이제 제목을 맨 앤 워먼 인 블랙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싶을 만큼, 아니면 이 남자의 맨을 사람의 맨으로라도 바꾸는 게 좋겠다 싶을 만큼 활약이 대단하던데요. 최근 할리우드 영화나 미국 드라마 보면 인종이나 성별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혹자들은 백인 우월주의로는 장사가 안 되니까 선택한 상업주의 전략이라고 비판하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저는 백인 일색보다는 반가운 일이다 싶네요. 그리고 그릇이 바뀌면 담는 음식이 달라집니다. 상업적 다양성 안배가 진정한 문화적 다양성으로 수렴되기를 응원합니다. 영화 속 이런 법도 다양성에 대해 늘 고민하며 영화를 선택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